네, 세월호 인양이 오늘 모두 끝납니다. 잠시 미뤄지긴 했지만 인양 작업의 최종 단계인 육상 거치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육상 이송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또 앞으로 어떤 작업이 남았는지 현장 취재하고 돌아온 이준음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행 상황 일단 짚어주시죠. 네, 이 세월호가 마지막 여정의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특수운송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가 세월호를 거치대로 옮기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밤샘 작업을 통해서 이르면 어제 저녁 10시쯤 이 거치 작업이 모두 끝날 예정이었는데 야간에 이 모듈 트랜스포터를 정교하게 조작하기가 어려워서 야간 작업은 현재 중지한 상태고요. 이 모듈 트랜스포터는 모두 600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 선체 무게 중심을 유지하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앞서 이 세월호를 이제 육상에 거치하게 되면 갑판이 바다 쪽을 향하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유가족들이 반대해서 거치가 끝나면 갑판이 육상을 그리고 이 선체 바닥 부분이 바다 쪽을 향하게 놓이게 됩니다. 이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조금 뒤인 10시에 이 선체조사위원회와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여태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거치 작업이 좀 다행히 무사히 끝나긴 했지만 그만큼 난관도 참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이 이송 장비와 이 선체가 완전히 평면으로 맞닿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또 이 객실 부위 쪽에 선체 하중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무게 중심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80대만 처음에 쓰려고 했던 모듈 트랜스포터를 총 120대 추가해서 600대를 투입한 것도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또 이 반잠수선에서 육지로 이 세월호를 올리는 작업도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반잠수선과 부두의 높이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밀물이 절정에 이르는 만조, 즉 정오에서 오후 1시 정도 이 사이를 이제 세월호가 육상으로 넘어오는 시점으로 잡은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온 국민이 인양 작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이제 가슴 졸이는 게 그곳에 있을 미수습자 가족 그리고 유가족들일 텐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거긴? 네, 이 세월호가 참사가 발생한 지가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세월호가 다시 무트로 올라오기까지 1,089일이 걸렸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그리고 유가족들이 무려 1,000일 넘게 이 세월호 인양만을 기다려왔는데 여태까지 이 선체 무게를 줄이는 데 실패하기도 하고 또 운송 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과정에서 육상 거치가 계획보다 한 5일 정도 미뤄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이렇게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마음을 졸였는데 육상 이송 작업이 시작됐던 소식에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곧 미수습자 9명을 모두 다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일 텐데 어제 저녁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또 여태까지 응원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이 작업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추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이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미수습자 수색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현재까지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육상 거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작업, 이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먼저 어제 이 세월호 침몰 해역에 대한 수중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낮부터 이 세월호가 침몰했던 해역에 잠수사 2명이 투입돼서 이 1m 간격으로 바닥을 훑었습니다. 이 해수부는 이 세월호가 놓여 있던 해역에 가로 200m, 또 세로 160m 크기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는데 이곳을 40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게 구간별로 수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 첫 번째 구간에 대한 수색이 끝났는데 특별한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해수부는 앞으로 이 미수습자의 유해와 각종 유류품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2달 동안 해저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중 수색도 계속 되겠지만 선체도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 수색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 이 선체 내부를 수색하기 위한 이제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선체 외부를 세척하고 또 방역하는 작업 등이 남아 있고요. 이 작업들이 모두 끝난 후에 이 본격적인 선체 수색이 시작됩니다. 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앞서 계획했던 대로 이 세월호의 객실 부위를 잘라서 바로 세운 뒤에 수색하겠다 이런 계획을 취소했고 현 상태 그대로 수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세월호의 A데크 즉 이 객실 부위를 한번 사전 수색을 해봤는데 각종 구조물과 자재 등이 엉켜서 내부가 상당히 이제 혼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안으로 진입한 코리아 살베지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앞이 낭떠러지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내부 상황이 엉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해수부는 이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선체 내부 수색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이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의 높이가 총 22m인데
이 때문에 이 고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워킹 타워라는 장비를 먼저 설치를 한 뒤에 이제 선미와 선수 쪽에 각각 2팀씩 모두 4팀의 수색팀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먼저 미수습자가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3, 4층 객실 부위부터 이 선체 전체로 이 수색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9명의 미수습자가 좀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히는 조사 작업도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땅으로 올라온 만큼 여태까지 이 바닥과 맞닿아 있어서 실제로 볼 수 없었던 이 선체 왼쪽 부분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분석하는 곳이 영국의 독립 컨설턴트 기관인 브룩스베리라는 기관입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선체 외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한 상태고요. 네. 앞으로 이 심층 분석 작업을 거친 뒤에 이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이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벽면과 출입문 여러 곳에 물이 이제 들이쳤다는 목격자 증언, 또 뭐 잠수함이나 암초에 부딪혔다는 각종 충돌설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미수습자들이 아무래도 좀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또 작업자의 안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아울러서 이제 침몰 원인에 대한 규명도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